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리안 도깨비벨리입니다. 9월 5일 증시 전략 올려드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지수 그리고 유럽 지수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을 텐데 지수 금요일 날 독일 지수는 3.3% 급등이 나왔고 유럽 증시가 2%대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지수는 왜 3대 지수 모두가 1%대 하락을 했을까요? 이것이 또 궁금하실 거고. 자,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것은 먼저 답은 제가 드렸었어요. 증시는 분위기지.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분위기 따라 지수가 움직이지 지표 발표하는 거 전혀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업률 지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업률이 늘었어요. 그럼 안 좋은 거죠. 그러나 파월 의장이 말한 금리를 강하게 계속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게 강한 매파적으로 발언이 파장이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발언한 내용 중에 파장이 가장 크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실업률이 안 좋게 나오면은 실업률이 높아졌잖아. 그럼 안 좋게 나온 거죠. 그러면 금리를 약간 완화시킬 수도 있겠는데 그런 기대감에 여전까지는 이런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오히려 지수는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반대로 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증시는 분위기대로 가는 거지 그 지표를 제가 보지 말라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 파월 의장의 매파적 강한 발언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 분위기가 절대적으로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절대 저가매수 하려고 덤벼들지 말라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자, 미국 증시는 오늘 휴장입니다. 노동절로 휴장이고요. 자, 그러면 독일 지수가 급등을 했고 왜 미국 증시는 하락을 했을까요?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입니다. 이게 금요일 날 쭉 빠진 거죠. 장대 음봉으로. 자, 요거는 목요일 겁니다. 목요일 날은 쭉 빠졌다가 아랫골이 길게 남기고 양봉으로 마감됐어요. 그러니까 목요일 종가까지는 흐름이 좋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금요일 날은 이렇게 쭉 그 반대로 180도 틀리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를 분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목요일 날 개파랗게 나오고 아랫골이 길게 남기고 이렇게 보합권에서 끝났어요. 강보합권에서. 강보합도 아니죠. 하락은 했죠. 수요일보다 하락은 했지만은 약보합권에서 끝났죠. 장 때 양봉은 아니지만은 아랫골이 길게 남기면서 양봉으로 마감이 됐어요. 금요일 날에도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상승을 했어요. 여기까지 1%대 제가 상승한 걸 봤거든요. 새벽까지. 그러면 독일 지수는 이때쯤 마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저녁 5시에 독일 유럽 증시가 시작이 되고 2시 넘어서는 독일 지수 유럽 증시가 끝났을 때예요. 그런데 거의 2시까지는 미국 증시가 상승이었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쭉 내려온 겁니다. 실업률 발표는 요때 오전에 한 거예요. 실업률 발표는 오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선수들 중에 하수 있고 중수 있고 고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요런 때 중수들까지는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매수해서 실업률이 안 좋게 나왔으니까 고금리로 가는 거 약간 완화시킬 수도 있겠는데 요번에 0.75 올릴 것 같았었는데 0.5로 낮출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투자를 할 거예요. 최근에 많이 빠졌으니까. 저가매수 한번 들어가자. 그러나 큰 세력들은 그걸 안 봐주거든요. 큰 세력들은 주식으로 먹으나 파생으로 먹으나 뭘로 먹어도 수익만 챙기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하락에 배팅해 놓고 쭉 애플이라든지 등등 대형주를 테슬라라는 누르면은 쭉 내려가면서 파생분들은 수익을 내는 거예요. 우리 증시나 미국 증시나 똑같은 거거든요. 어차피 이 바닥은.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났다. 그래서 유럽 증시, 독일 증시 3.3% 급등한 거는 머릿속에서 지워라. 무슨 호재가 있나? 이런 거 전혀 아니다. 그거 전혀 아니라는 거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증시는 분위기대로 가는 거지, 지표는 최근에는 이제 보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한 번 앞서가서 다 항상 말해준다 그랬죠. 그것이 결과적으로 또 나온 거예요. 제가 어디 TV에 나가고 뭐 그런 유명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꼭 TV에 나간다고 이런 시황을 잘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알고 가시고. 그리고 여기저기 매스컴에 나오는 증권 전문가들 중에 주식과 파생을 겸해서 전문가는 드물다. 그걸 알고 가셔요. 저는 그 파생과 주식 쪽을 다 겸해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파생 전문가가 되어야만이 앞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꼭 알고 가시고요. 자, 지금 이 시간에 벌어지고 있는 미국 선물 지수입니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자, 오늘 미국 휴장이지만은 선물은 항상 열립니다. 가끔 큰 휴장 날에는 오전에만 열리고, 예를 들어서 뭐 추수감사절 전이라든지 그때는 오전에만 열리는데 오늘 같은 그 노동절 휴장에는 오후까지 선물 시장은 계속 열릴 겁니다. 자, 독일 지수도 0.3%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증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 삼성전자 한번 봅시다. 삼성전자 월봉이고요. 자, 어차피 차트가 무너졌어요. 차트가 무너졌으면 여러분들 이런 차트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글로벌 증시 돌아가는 거라든지 등등 삼성전자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다 떠나서 차트만 놓고 봤을 때도 이건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면 되게 이러죠. 사람들 이런 차트는. 아이고 어차피 지난번에 7월 초에 바닥이 55,000원대였는데 거기까지 떨어지는 걸 지켜주는지 보고서 투자해야겠네. 다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차트 보고 하시는 분들. 지금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저감해서 들어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더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수는 어떻게 될 거예요? 삼성전자가 떨어지는데 지수가 올라갈 거예요?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2,400원 지켜주고 있지만은 2,400 제가 보기엔 무너졌다 가야 마음이 더 편한 겁니다. 2,400 갱신이 지켜주게다 무슨 악재 나면 또 푹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적으로 매수하지 말자. 일단 지켜보자. 그리고 수익난 종목들 7월 달에 매수해서 수익난 종목들 차익 실현해서 현금을 늘려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이 종목 보여주면 또 여러분들 소외감 느끼고 배가 아플 수가 있어요. 종목을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런데 이 종목이 잘 가서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매수 신호를 드리고 우리는 매도하지 않는다. 계속 들고 갈 거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LG에너솔루션. 금요일 날 시장 흐름 안 좋은데 얘는 이렇게 4%대 올랐어요. 제가 목표가 50만 원이라고 정해드렸잖아요. 거기 향해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매수했잖아요. 여기서 제 유튜브에서 무료로 매수 신호 드렸죠. 그러고 나서 쭉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이것도 이 종목이 잘 가서 제가 말하는 게 아니죠. 누차 계속 중간중간 계속 제가 말을 해드렸죠. 우리 회원님들도 아직도 들고 있고 매도하신 분도 있지만 들고 있는 분도 있고 더 갈 것이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요날 제가 매도할까 말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매도는 안 드렸어요. 제가 운영하는 채널방이 2개인데 하나는 단기적으로 막 굴리는 채널방이기 때문에 거기는 6만원 위에서 매도 신호 드렸지만 다른 채널방은 매도 신호 아직 안 드렸거든요. 더 들고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도 장대 양봉 나오는 날 매도하려고 그럽니다. 오히려 장대 양봉 나오는 날 매도하려고. 대개 장대 양봉 나오는 날 사람들은 매수하거든요. 저는 그날 매도할 겁니다. 거기까지만 힌트 드릴게요. 그리고 LG에너솔루션은 제가 오늘 장 끝나고 나서 리뷰 같이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어제 글을 올려드리려 하다가 완성이 안 돼서 안 올려드렸어요. 뭘 완성하느냐. 미국 지표, 미국 뭐 고용 지표, 금리 지표 등등 이렇게 합산을 해서 지금 차트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한눈에 훤히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 차트 따로 저 차트 따로 보여드리면 이 전문가 아닌 이상은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거 오늘 오후라든지 아니면 내일이라든지 이번 주 내에 분명히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그거 보시면 시장 대응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거 보시면서 좀 큰 흐름을 잘 전략을 짜시고, 제가 전략 없는 투자는 2022년도에는 힘들다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전략을 짜갖고 지금 회원님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회원님들한테 ETF, 지수 ETF도 종목 ETF, 무슨 뭐 원자재 ETF 이런 거 힘들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코스피 지수 ETF는 엄청나게 편합니다. 안전한 겁니다. 왜 안전하느냐? 종목은 요즘 잘못 사면 10%막 훅훅 빠지는 거는 쉽잖아요. 우습잖아요. 그런데 지수가 한 방에 10%막 빠집니까? 지수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지수 ETF는 코스피 200 지수 따라가는 ETF는 레버리지 인버스는 지수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시황 잘 보는 사람이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률을 좀 편하게 낼 수 있다. 그래서 ETF란만 따로 신설을 해서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가서 물려있는 것은 물려있는 거고 나머지 현금으로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내서 가야 되지. 그래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지 절대적으로 종목만 좋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자기가 프랜차이즈 사업하는 사람 회장이야. 예를 들어서 치킨집이라고 칩시다. 치킨집이 전국에 500개가 있어요. 500개 본사서 운영하는 것이 500개나 돼요. 근데 뉴캐슬병이라고 생겨갖고 닭에 병이 생겼어. 그래서 사람들이 닭들을 안 먹어. 그럼 치킨집 다 안 되겠죠, 500개가. 그렇죠. 매출이 떨어지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500개 중에 100개 정도는 치킨집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바꿔서 이거로 조금씩이라도 매출을 올려서 직원들 월급 주는 거라도 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략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수가 오르든 내리든 절대적으로 매수하지 말자. 그냥 지켜보고 있자. 저는 이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 하다 보면은 매수 타이밍이 옵니다. 그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파월 의장의 이 매파적 강한 발언이 분위기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파월 의장이 말할 때까지는 그렇게 갈 겁니다. 파월 의장이 또 조만간 나와서 멘트를 하는데 그때 어떻게 발언을 하느냐. 오늘 제가 파월 의장이 언제 발언을 할 것이며 그 날짜를 제가 오후에 마감 시장 올려드릴 때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올려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주식 천리안 도깨비였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제 시황글이 잘 맞으니까 꼭 구독 해놓으시고 알람 설정 해놓으시고 항상 마감 시황 또 장전에 올려드리는 전략 시황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식 천리안 도깨비였습니다.